인간이 한번 개입했다가 자연이 개입했다가 인간이 개입했다가 자연이 개입했다가 하면서 인간과 자연의 이중주에 의해서 만들어진 곡이 물성을 통해서 카오스적인 아름다움을 만들어낸다. 이게 저는 정말 수준이 높은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왓슨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도미누스 와이너리라는 캘리포니아의 와인 농장에 있는 건물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무척 좋아하는 건축가입니다. 헤르조그 드뮤런이라고, 작 헤르조그라는 남자분하고 피에르 드뮤런이라는 또 남자분인데, 얼핏 보면은 이제 커플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 그렇지 않고요. 정말 그 딸바보라고 들었어요. 저도 우연히 저 베니스 비엔날레 갔다가 만나가지고 사진을 찍은 적이 있습니다. 되게 친한 척하고 찍는데 실제로는 저랑 친해서가 아니고 옆에 목발 짚고 계시잖아요. 그래가지고 한쪽 다리를 좀 절어가지고 그때 저를 꽉 의지하셨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분이 작품에 도미누스 와이너리 이 나파밸리라고 하는 데 있어요. 캘리포니아의 와인 농장들이 좋은 것들이 되게 많죠. 얼핏 보면은 포도나무들이 쭉 심겨져 있고 이게 그냥 돌로 되어 있는 뭐라 그럴까요? 그냥 성처럼 보인다고 해야 되나? 창고처럼 보인다고 해야 되나? 근데 박스로 되게 심플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멀리서 본 원경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쭉 그냥 가로로 된 박스형이 포도밭 한가운데 놓여져 있어요. 별거 아닐 수 있는데 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가 막힙니다. 인면을 좀 가까이 보면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이게 이제 개비온이라고 해요. 뭐냐면은 가까이 보시면은 철망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철망에 돌을 집어넣은 거예요. 이게 토목하시는 분들은 많이 씁니다. 이게 돌 폐석이라고 하죠. 파쇄석 같은 것들, 돌 깨진 것들을 이 철망에다 딱 넣으면은 그러면 이렇게 쌓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왜 모래주머니 같은 거 만들잖아요. 그 진지 구축할 때 땅 파가지고 모래 담은 다음에 묶어가지고 그 모래주머니를 이렇게 쌓아서 뭘 만들죠. 그거랑 비슷한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 비닐로 된 주머니 말고 대신에 철망에다가 모래 대신에 돌을 집어넣어서 직사각형의 블락을 만들고 얘를 쌓아 올려요. 이걸 토목에서 이렇게 무너지려고 하는 데다가 많이 썼던 그러한 기법인데 이거를 건축가가 좀 색다른 방식으로 씁니다. 일단 이 근처에서 나오는 돌 갖고 이걸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컬에 있는 재료를 쓰는 그런 어떤 지역성이 드러나는 건축을 하는 어려운 말로 버네큘러 아키텍처 뭐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추구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형태는 되게 단순한 모던한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근데 이 주변에 있는 돌을 썼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돌을 쓴 패턴을 한번 보세요. 이런 거를 철망에다 돌을 집어넣어서 이걸 만들면 어떤 일이 되겠어요? 위에는 하중을 좀 적게 받지만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 벽에 무게를 받쳐야 되니까 밑이 더 힘을 많이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밑에는 돌을 촘촘하게 집어넣었어요. 밀도를 높게. 그러니까 밑에 있는 저 개비온에 들어간 돌은 작은 돌을 넣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거 다 한 번은 보셨을 것 같아요. 이게 유리병 안에다가 뭐 또 테드나 뭐 이런 데 나오잖아요. 시간 관리 같은 거 가르칠 때 큰 돌, 작은 돌, 모래, 물 이런 거 4가지가 있는데 그게 유리병보다 훨씬 큰 그런 걸 갖고 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다 집어넣느냐? 그래서 보통 시간 관리 설명할 때 하잖아요. 중요한 것부터 해야 된다. 그래서 자갈을 먼저 넣고 작은 돌을 넣고 그다음 모래를 집어넣어서 흔들고 그러고 나서도 빈 공간이 없는 것 같다. 그러면 거기다 물을 부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물이 들어갈 공간이 남아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시간 관리 잘하면은 순서만 잘 정하면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이걸 설명할 때 쓰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보시면은 그 알갱이가 작을수록 더 구석구석까지 채워져서 밀도가 높아지고 그러면 구조적으로 보면은 그게 더 압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구조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밑으로 갈수록 점점 작은 돌을 넣었어요. 그래서 위에 가면 큰 돌이고 구조적인 이유에 의해서 이런 형태가 나온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토목하는 쪽에서는 그 정도까지만 하고 끝났을 텐데 보시면은 위에 부분이 유리창으로 되어 있고 아래는 콘크리트 벽이 있어요. 그 앞에 마감재처럼 쓴 거죠. 이렇게 그 작은 돌이 있는 데에는 특별하지 않지만은 상층부에 2층 높이에서 보면은 그 큰 돌이 있는 거 사이로 빛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특히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사막지대다 보니까 햇빛도 강렬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 강한 햇빛이 이 돌망을 뚫고서 이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 햇빛이 안 들어오는 부분에 이제 와인 오크통 같은 걸 넣는 거예요. 거기는 햇빛이 적게 들어가야 되는 공간이니까. 그러면 여기 사람이 서 있어요. 이게 복도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나는 빛의 현상들이 정말 이게 저는 정말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던 그림이에요. 이거 보시면은 큰 돌이 들어가 있는 철망으로 햇빛이 쫙 들어오면서 여기에 막 난반사되어 있는 이러한 빛을 연출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셜록 현준에서 여러 번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가 아름답다고 느끼는 거는 프랙탈 지수 1.4 정도의 적절한 불규칙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자연이라고 하는 거를 갖고 오려고 할 때 제가 가우디 편 할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껍데기를 모방하는 거는 좀 유치한 거고 본질적인 걸 좀 갖고 와야 된다. 그런 얘기해서 제가 많은 질타를 받았던 그 가우디 파들에게 그 얘기를 했었는데 보시면은 자연을 갖고 온다라고 하는데 자연의 형태가 막 이렇게 곡선으로 돼 있고 막 이러면은 그걸 흉내낸 게 DDP 같은 건물이잖아요.
근데 자연의 불규칙성, 나뭇잎 같은 거에 사이로 햇빛이 막 들어오는 것들 이런 게 있어요. 제가 나중에 언젠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우리는 다 누구나 알거든요. 나무 밑에 들어가면은 나뭇가지 밑으로 햇빛이 쫙 들어오는 걸 보고서 되게 아름답다고 느껴요. 기분도 좋게 느끼고. 그래서 그거를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저기 아부다비에 가면은 루브르 박물관이 있습니다. 장 루벨이라는 건축가가 설계한 건데 쇠로 된 스트럭처를 몇 겹을 해가지고 그 사이로 햇빛이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제가 다음번에 조만간 설명드릴게요. 그 쫙 들어오게 하는 그게 이제 그 오아시스에는 야자수 밑에 있는 느낌의 햇빛을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것과 이걸 한번 비교를 해보면 무슨 차이가 있냐 하면은 이 건물은 그러한 불규칙성을 갖고 올 때 인위적으로 불규칙성을 만든 게 아니에요. 내가 자연의 불규칙성을 갖고 오고는 싶은데 인간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아주 지극히 단순하게 철망에다가 돌을 넣는다. 그걸로 끝이에요. 단 작은 돌은 밑에다 놓고 큰 돌을 위에다 넣을게. 그러면 그 안에 돌이 깨져서 들어가는데 그 깨져서 들어가는 그 돌의 모양은 사실은 그 돌의 분자 구조에 의해서 깨지는 모양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어느 하나도 다 같은 모양의 돌이 없을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뭐 석영 구조라든지 이런 거가 깨져나가면서 이런 돌의 파편의 모양이 나옵니다. 그럼 인간은 거기서 철망이라고 하는 규격된 틀을 짜고 돌이 깨지는 형태의 불규칙성은 자연이 만들어내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인간은 큰 돌들은 위에다가 작은 돌을 아래에다 놓는다는 규칙을 넣어요. 그래서 쌓아 올립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다시 자연이 와가지고 햇빛을 딱 때리면은 그 사이로 햇빛이 난반사해서 들어오는 이런 불규칙한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인간이 한번 개입했다가 자연이 개입했다가 인간이 개입했다가 자연이 개입했다가 하면서 이 전체의 건축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어떻게 보면 인간과 자연의 이중주에 의해서 만들어진 곡이 이렇게 봤을 때 자연과 인간이 반반씩 힘을 합쳐서 만들어낸 불규칙성. 저는 그래서 이게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게 다른 형태, 뭐 완벽하게 자연을 흉내내려고 했던 것하고도 좀 다르죠. 왜냐면 인간이 완벽하게 모든 걸 흉내내려고 하는 그 아르노브 양식이나 이런 것과는 다른 건 뭐냐면은 자연이 개입할 여지를 열어놨다는 거예요. 햇빛이라는 부분과 돌의 깨짐이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이게 저는 정말 수준이 높은 것 같아요. 그게 완성이 되려면 완벽하게 물성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헤르조그 듀미런의 이 도미누스 와이너리를 보면은 물성을 통해서 카오스적인 아름다움을 만들어낸다.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거하고 좀 비슷한 사례로 여기서 연결해서 말씀드려야 되는 거가 그러니까 평면도는 보시면은 도미누스 와이너리는 뭐 별로 설명할 것도 없을 정도로 단순해요. 그냥 모더니즘에 의해서 만들어진 직사각형 평면도, 딱 기능적에 의한 배치, 햇빛이 잘 안 들어오는 1층 부분에 그때 와인 같은 그 오크통 넣고 사무실 사람은 올라가기가 좀 편하니까 2층에 사무실 공간 넣고 햇빛 좀 들어오는 복도 공간 만들고 끝. 재료는 로컬에 있는 재료 쓴다. 이런 것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철학이 더 연결돼가지고 이 헤르조그의 작품에 또 하나 유명한 게 여러분들 아실 것 같은 베이징 내셔널 스테디움입니다. 베이징 올림픽 주 경기장. 그거예요. 이것도 보시면은 뭐 다 아시겠지만은 이게 새 둥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새 둥지가 어떻습니까? 나뭇가지를 하나하나 물어갖고 와서 새들이 막 조립을 해가지고 그 둥지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뭇가지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그 불규칙적인 그때 우연히 발견되는 나뭇가지. 근데 새가 조립을 해서 동그란 모양의 둥지를 만든다. 그게 현재 새 둥지잖아요. 근데 그러한 효과를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새 둥지에 그 나뭇가지가 얼기설기 되듯이 이 철골 구조가 얼기설기 돼가지고 나온 모양 같은 이런 거를 이 베이징 올림픽 스테디움에서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정말 동그란 모양인데 완전히 막 적절한 불규칙성이 보이는 그리고 그 사이로 햇빛이 쫙 나오는 아까 보셨던 도미누스 와이너리하고 비슷한 빛의 효과인데 그런 걸로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재미난 건 뭐냐면은 우리가 얼핏 봤을 때 엄청 불규칙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 안에 되게 컨트롤 되어 있는 규칙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뭐 이런 다양한 어떤 구조체 이게 아마 각각의 빔들의 사이즈나 뭐 힘을 받는 응력 정도 이런 거겠죠. 이 다이어그램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신 거는 새 둥지처럼 되게 나뭇가지로 쌓여있는 엄청 복잡한 형태의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질적으로 구조는 사실은 이런 구조에서 시작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하나하나가 이렇게 T자로 되어 있는 이런 디귿자형의 이런 단순한 트러스 구조인 거예요. 두 개의 기둥과 긴 보가. 근데 이런 거를 하나를 정해놓고 원을 따라서 각도를 틀어가면서 쫙 배치를 한 거예요. 쫙 배치를 하면은 이런 틀이 돼서 기본적인 틀이 완성이 되죠. 그런 다음에 이 사이에는 몇 가지 패턴으로 브레이싱을 쫙 깔면 되는 겁니다. 그것들을 서로 찌그러지지 않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뭐 어떤 모양으로 되든지 간에 대세에 지장이 없는 거죠. 이렇게 브레이싱, 이렇게 대각선으로 들어간 것들이 옆으로 움직이는 거를 잡아주는 구조체거든요. 제가 전에 고층 건물 할 때 왜 풍압력이 흔들리는 횡압력을 잡기 위해서 기둥에 X자로 된 브레이싱을 넣는다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렇게 수직으로 된 거 말고 X자로 넣을 때 안에 있는 기둥을 많이 줄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각선으로 된 부재들을 쫙 넣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이러한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규칙은 어느 정도 있고 그다음에 불규칙성이 들어가는 1.4 정도의 프랙탈이 느낌이 나는 거죠. 이거를 그 제작하는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되게 경이로운 건 뭐냐면은 이거를 밑에 비계를 막 설치해가지고 이거 트러스를 다 완성을 해요. 용접을 해가지고 완성할 거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이 서로 연결이 다 되고 나서 이 비계를 설치를 빼거든요. 이거는 뭐 우리가 중세 때도 했던 그런 고딕 성당이던 아니면 돔 구조를 만드는 원리하고 사실 똑같아요. 비계 쌓은 다음에 구조체 만들고 그다음 밑에 걸 다 빼낸다. 그건 똑같은데 뭐가 더 하이테크냐면은 이거를 갑자기 빼내면은 어쨌든 얘를 다 빼내고 나면은 이 철골 트러스라고 하는 거가 처짐 현상이 생겨요. 왜냐면 자체 하중이 있으니까 무너지지는 않더라도 그게 몇 센치나 혹은 몇십 센치씩 가라앉거든요. 이렇게 찌그러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무분별하게 이 밑에 있는 비계를 철거하잖아요. 그러면은 갑자기 한쪽으로 찌그러짐이 심해지면서 붕괴될 수가 있어요. 이 건물이.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여기가 처지면은 반대쪽이 처지고 여기가 처지면은 그다음 반대쪽이 처지고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얘를 처짐 현상들을 컨트롤하면서 이 비계를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사람이 이거 빼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그 건물을 지을 때 비계를 쫙 만들고 그 위에다가 유압 장치를 다 달아놨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 트러스를 다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가 스케치를 좀 하면은 밑에 비계들이 막 있어요. 이런 식으로 서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 이제 트러스들이 막 이렇게 서가지고 뭐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철거 구조를 서 있는데 이런 데다가 이제 유압 장치를 달아놓은 거예요. 문제는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이 동그란 이 부분이 중요한 거거든요. 요 가운데 뚫려 있는 천장 부분의 주변부의 트러스. 그게 철거하면 축 처지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따라서 여기다가 다 유압 장치를 설치해 놓고 있다가 컴퓨터로 제어해서 여기 내리고 여기 내리고 여기 내리고 여기 내리고 이런 순서적으로 1초에 하나씩 탁탁탁탁 꺼가지고 얘를 쫙 거의 그 안정적으로 이게 가라앉게끔 만들더라고요. 그런 게 사실 하이테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축가가 이런 거를 디자인을 할 때 구조 엔지니어들이 와가지고 다 계산을 해주거든요.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하면은 여기 부재는 어떻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거를 안정적으로 무너지지 않고 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구조 엔지니어가 하는 일이죠. 그런 다음에 시공하는 사람들은 또 그 시공 과정과 프로세스에 따라서 무너지게 할 수도 있고 안 무너지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걸 연구를 또 시공회사에서 또 하는 거예요. 갑자기 이게 처지면은 구조 엔지니어 쪽에서 얘기하겠죠. 그러면 이 건물이 무너질 수 있으니까 우리는 그러면 컴퓨터로 컨트롤되어 있는 유압 장치를 설치해서 이걸 하겠다. 그러니까 그러한 하이테크들이 결합이 돼서 지금 보시는 이러한 멋있는 스테디움이 나온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는 말이죠. 여기에 먼지나 벌레 들어갈 수 있겠지. 근데 그 캘리포니아 사막지대에 그렇게 얼마나 벌레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당연히 있을 것 같아요. 유리창 청소 이런 거 우리나라에 미세먼지 많은데 이런 데서는 좀 힘들겠죠. 일단 여기는 비가 적게 내리는 데고 그리고 어느 정도 그런 더러워지는 것들은 그냥 이 헤르조그의 작품의 철학에는 그냥 그대로 돌아. 그게 시간의 흔적이다.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어요. 헤르조그 드뮤론의 작품을 보시고 싶으면 대한민국에 딱 하나가 지어진 게 있습니다. 여기 저희 사무실 근처에 송은 아트센터라고 있어요. 노출 콘크리트 되어 있는 옆에서 보면 시옷자로 되어 있는 우리 사선 제한의 법규를 그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디자인이 하나 있는데 이 작품에 가서 보시면은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디테일적으로 저러면 먼지 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좀 있기는 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빗물이 흘러내린 흔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건축가가 우리는 이거가 건물이 지속되는데 그냥 하나의 필연적인 사건으로 우리는 본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둬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조차도 시간의 흔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예술에서 보면은 그런 거의 대표적인 거가 리차드 세라의 작품이 있거든요. 리차드 세라가 유명한 거 철판 있잖아요. 이게 철판 휘어가지고 만든 거. 근데 그 작품의 주요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 패럴럭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휘면은 내가 이렇게 걸어가면은 거리감이 이렇게 좁아졌다가 다시 넓어졌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한 그 공간감적인 것도 있지만은 또 하나 주요 컨셉 중에 하나가 그 쇠로 된 거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온도와 습도에 따라서 쇠의 표면이 녹슬는 형태가 다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 습도가 많은 지역에서는 얘가 습기를 많이 머금기 때문에 좀 더 거칠게 이게 녹이 슬기도 하고 하나는 뭐 쿼타르의 사막에다가 만들어 놓은 거는 약간 시커멓게 뭐 이렇게 녹이 스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 로컬의 어느 지역의 지리적인 환경에 의해서 기후적 환경에 의해서 다른 형태로 녹스는 거가 예술의 일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건축가들 중에서는 일부러 그렇게 빗물이 흘러내리는 그 부분을 쇠로 만들어서 오히려 더 극명하게 녹슬게 만든다든지 그런 디자인을 하기도 합니다. 네, 오늘은 그러면 헤르조그 드뮤론이 설계한 도미너스 와이너리하고 베이징 올림픽 스테디움을 한번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